네, 박주현입니다. 지난 한 주는 편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편안히 보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동산 쪽, 투자 쪽에서 보면은 설왕설래 했어요. 설왕설래 했는데 아마 오늘 지금 주식시장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반도체주가 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조정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부동산 쪽 관련한 얘기, 투자 관련한 얘기 중에 뭐 비트코인이 폭락했다, 회복이 어렵다, 뭐 20한 7%, 6%, 7% 정도 뭐 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는 금이었습니다. 금하고 은이었는데 뭐 금값이 오르니까 은값도 올랐다. 그러다 보니까 금보다는 이젠 은의 투자 매력이 뭐 높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미국의 유명한 뭐 여자분이죠. 여자분 그분이 금값도 4, 5년 내에 폭락할 수 있다. 이런 기사도 또 나와가지고 한참 또 이슈가 됐어요. 뭐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경제 쪽 이슈는 환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뭐 미국의 금리는 인하했어요. 이번 주에는 일본의 금리가 인상된다. 그래서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어서 뭐 큰 조정이 올 수도 있고 한번 휘몰아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어수선했습니다. 연말인데 왜 이렇게 어수선한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환율도 많이 오르고 뭐 수출은 잘 됐다 그러는데 돈이 자꾸 지금 빠져나가서 어렵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채권 시장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도 계속 오르고, 저희 쪽 대출 받았는데 이게 금리가 오르면 안 되는데 금리도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고, 이런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제 주말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난 준비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저는 조금 참으셨으면 좋겠다.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지만 이번 주에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어차피 연말에는 정리를 한번 하고 갈 것 같아요. 뭐 금리 부분, 환율 부분, 뭐 채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시장의 전반적인 것들이 털어내는 시점, 정리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누가? 큰 손들이. 이제 저보다는 저는 비교할 바도 안 되겠죠. 많은 거대한 이런 투자자들은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있다. 연말을 정리를 하고 있어서 주고받고 사고 팔고 또 그래서 연말 정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지금 이 시장 자체가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채로 걸러내서 정리를 하는 과정, 그래서 혼돈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환율 많이 오르죠. 금리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걱정은 안 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금융권이죠. 금융권 포함해서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또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연초부터는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조금 안정세를 찾아갈 것 같다. 누구 때문에? 국민연금 덕분에. 국민연금 덕분에 조금 안정적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이 어차피 올해 쓸 총알들은 다 썼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에 직접적으로. 그러다 보면 내년 초에 어차피 내년도 국민연금 투자 방향이죠. 투자 방향을 정하고 내년 연초에 시장이 흔들리다 보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 왜?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거든요. 예를 들면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국민연금 입장에서 뭐 해지를 한다, 외환해지나 뭐 이런 부분, 투자해지를 했을 경우에 뭐 굳이 리스크가 클까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런 부분.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도 지금 상당히 높죠. 올라가고 있어요. 주담대 금리가 뭐 상단이 6%까지 자연스럽게 오르고, 또 은행들 입장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금리가 높진 않아요. 기업들이죠. 기업들 대출이나 뭐 요즘 생산금융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쪽에서는 그렇게 높게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아마 금리나 환율 이런 부분, 국내 이런 금융 쪽 상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년도 경기 전망 그렇게 우울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보면 좀 난감한 뭐 협상력을 가져야 될 수도 있지만, 일본이나 중국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흔히 말하죠. 어부지리. 어부지리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내년도 경기 상황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물가는 많이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계속 커져가는 게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사는 이런 구조. 주말에 제가 이제 확인한 거는 300억대 자산가가 늘었다고 해요. 그것도 아주 많이. 그래서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울한 소식들을 계속 접하면서 시대 변화에 조금 이제는 적응도 하고 준비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뭐 미국 청년들 블루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전기 기사죠. 우리나라 이제 보면 엔지니어입니다. 블루칼라라고 표현하는데, 그 블루칼라가 연봉이 2억이랍니다. AI 시대에 직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형마트들은 계속해서 역성장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쿠팡이나 이런 배달 앱 관련해서 플랫폼 기업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기존 오프라인 상권, 오프라인 매장들은 양극화되는 시장, 이런 시장인 것 같아요. 백화점들도 그렇고요. 강남에 있는 백화점은 매출이 늘고 있는데, 또 지방이나 이런 강남 외에 중산층이 사는 쪽은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이런 또 양극화 현상도 벌어지고 있고,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슈퍼리치들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미래 가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매매 40% 이상이 슈퍼리치들은 압구정 현대를 택했다고 해요. 그만큼 요즘에 좀 어려운 이런 시장이고, 지난주 초에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뭐 국토부죠. 정부 쪽 입장에 1만 가구, 2만 가구를 주택으로 뭐 공급하겠다. 근데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옥신각신 하다 보면 6월달 지방선거가 끝나지 않을까, 그때쯤에는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가장 큰 이슈였죠. 고속터미널, 반포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지가 개발을 한다. 그러면서 이런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드디어 터미널이 쇠락의 길을 접어서 이제 정리의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 뭐 화물터미널 포함해서 상봉터미널은 이미 개발을 시작했죠. 예. 동서울터미널은 한 10년 전부터 하다가 신세계에서 뭐 개발한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노른자 위 땅 고속터미널 부지가 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고속터미널 관련해서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뭐 지난주에 그 부동산 이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투자자들이 이걸 다 어떻게 준비를 할까 파악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느끼는 거, 좀 지금은 시장이 흘러가는 거를 좀 관망하시면서 흐름을 좀 보자.
지금 여러분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절대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 일련의 이런 변화의 과정, 격변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겪어야 될 과정인데, 이때 흔들리시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은 워우워 하시면서 또 조금 관망하면서 시장을 좀 지켜보고 또 차분하게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언제까지라고 하면 한 1월 중순, 또 길게 간다 그러면 2월에 있는 설이 지나고 나서는 방향을 분명히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환율하고 금리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다 보면 물가들도 조금 안정되겠죠. 예, 환율만 좀 안정돼도 우리 흔한 말로 그 기름값이 안정되면 우리나라 그 물가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여러분들이 차분히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제 그런 것들 저런 것들 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예,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이번 주는 아마 가장 큰 게 일본의 금리 인상일 것 같아요. 이제 금리 인상인데 미국의 주식 시장이나 세계 또 이런 투자 시장에서 엔캐리작이면 어느 정도 요동을 칠지는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 시장을 좀 보면서 가자. 근데 최근에 제가 미시경제 쪽보다는 거시경제 쪽의 영향에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보다는 세계 이런 어떤 시장의 변화에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요동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히 규모가 이제 커진 거 아닌가라는 흐뭇함 뒤에 걱정도 많아집니다. 왜? 공부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예, 그런 부분까지 또 좀 고려하면 뭐 주식시장, 또 코인시장, 금, 부동산 어느 할 것 없이 연말은 조금 차분하게 관망하는 그런 시간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도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슈, 경제적,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지난 한 주 광주에서 또 벌어졌던 사고가 있었죠. 예. 고인이 되신 분들께 명복을 빌면서 안전사고에 유인하면서 이번 주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